이제 정상 부분은 한 2km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, 올라오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쉼터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어서 가드리면, 그 글로벌 펀드들이 이제 주식이 이제 근본이 위험자산이잖아요. 그죠?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.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자산, 채권에 대한 비중을 확보하고 있는데,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채권 대용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게 돼요. 이 변동이 커지면, 오늘도 이제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25에서 이제 23까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20을 이제 웃돌고 있으면서 변동성을 키우잖아요. 그 위험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, 물론 뭐 30 정도 도달하면 이제 무조건 주식을 사라는 격언이 있습니다.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. 이렇게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거하고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하고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돼요. 개별 종목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5%였거든요. 변동성이 이제 이것이 30%로 커지죠. 그러니까 하루에 상한가에다 하한가로 떨어지면 이제 마이너스 60%의 변동이 생기는 거죠. 60%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이제 그 30%란 말이에요. 그 정도 변동이 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변동성이 크잖아요. 그죠?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이제 시총이 작으니까 변동성이 커지고, 테마주가 변동성이 커지고,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을 키워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테마주를 한다는 건 위험이 이제 가장 극대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타점에 잘못 이제 추정하게 되면 급락했을 경우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그 돈은 다 날리는 돈이죠. 그런데 시장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코스피 연간으로 따지면 뭐 100일 거래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한 70일 정도, 평년에는 한 70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10번이면 7번이 1% 이하로 거래가 돼요. 변동성이 대단히 낮죠. 여러분들이 만약 코스피 200이나 이 코스피 지수를, 시장 지수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,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의 코덱스 200이나 이 코덱스 코스피, 이런 것을 이제 요새는 코리아 밸류업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, 이런 투자를 해보시면은 하루 변동폭이 1%같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도 투자한 원금의 1%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워요. 뭐 0.1%, 0.2% 이럽니다. 근데 여러분들 0.2%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. 그게 왜 그러냐. 한 달 거래가 20일이잖아요. 0.1%만 여러분들이 그 투자 원금 대비, 가지신 원금 대비, 총 원금 대비 수익을 거둔다 하면 그 한 달에 2%의 수익을 거둡니다. 1년이면 24%예요. 원금 대비 24%가 늘어나는 수익은 대단한 실적입니다.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2배짜리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걸 투자하면 뭐 변동성이 조금 커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시장 거래는 변동성이 작아요.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장 거래하는 것이 변동성이 훨씬 작습니다.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것은 위험을 해지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만큼 이 버는 돈도 작아지지만 잃는 돈도 작아집니다. 그래서 시장 거래라고 하는 것이 그 변동성을 죽인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위험을 해지하는데 말이죠. 개인들이 채권 대신에 개별 종목 주식 투자가 아니고 시장 거래를
그 코스피 200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파생된 그런 상품들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변동성 면에서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돼요.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 주식과 채권의 6대4 비율을 개인들은 시장 거래로 일정 부분 그 해치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변동성을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